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오늘은 VIF와 멀티플 듀오 플러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IF는 이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는데 그 동영상을 다시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들려고 하고, 실제 VIF에 대한 이야기가 통계치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이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되겠죠.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IF를 딱 클릭하게 되면 각 변수별로 이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VIF를 갖고 있습니다. 총 7개의 변수가 있고 각각의 VIF가 2, 1, 1, 1, 11, 9, 1 이렇게 있는데, 이게 크면 이제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즉 독립된 변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다변수 분석을 할 때 그 다변수 분석을 하는 그 각각의 독립 변수들은 말 그대로 독립이 돼야 되죠. 독립이란 말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변수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변수, 예를 들어서 이 변수와 이 변수에서 섹스가 다 설명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변수가 굳이 섹스라는 변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 두 변수를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니까. 그래서 각각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근데 완전한 독립인 경우는 보통 없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 좀 있죠. 뭐 체중이라든지 키라든지 이것들은 뭐 상관계가 있겠죠. 또 나이도 뭐 체중과 상관관계 좀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주 깊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VIF가 있습니다. 이 듀오 플랫은 좀 설명드릴 텐데 미리 클릭해 두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wait long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말한 사이 됐는데 총 7개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먼저 7, 여기도 1부터 7까지 1717 해놓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VIP가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보통 그 VIP를 언제 쓰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멀티플 리그레이션 같은 데 쓰기 때문에 그 Y 변수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죠. SPSS는 멀티플 리그레이션에서 VIP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들은 Y 변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서 여기 Y 변수가 있다 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X 변수들, 독립 변수들이라 그러면 VIF를 계산할 때는 이 변수, Y 변수를 취급하지 않고 이 변수, 4개의 변수만 가지고 취급하는 거예요. 이 4개의 변수를 해가지고 A 변수를 다른 변수들과 관계를 멀티플 리그레이션 돌리고, 이 B 변수를 A, C, D 변수와 돌리고, C를 A, B, D와 돌리고, D를 A, B, C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는 건데 엑셀에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개념을 잡기 위해서. 나중에는 실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에서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해서 클릭하고요. Y 변수를 여기서부터 아래까지를 넣고, X 변수는 저 위부터 여기서부터 아래까지를 넣어서 하나 이름표를 만들고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만들어 넣겠습니다. 찰칵 클릭 하게 되면 결정 계수가 보이죠? 이 결정 계수란 건 뭐냐? 앞에 보셨듯이 이 변수가 다른 3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얼마나 결정되느냐? 약 85% 정도 결정된다는 거고요. 이 조정된 결정 계수가 85.5. 이거는 85.8이네요. 그 정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빼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거를 삭제해버려야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변수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데이터 분석에 가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같은 요거 변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두 번째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써둘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 변수의 결정 개수가 이번에 만들어진 요거고, 첫 번째 만든 변수 요것이 요겁니다. 만들어졌고, 다시 이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에서 여기다 갖다 붙여넣고 이걸 참 없앤 다음에 삭제하고 다시 데이터 분석에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변수의
다른 회귀 분석을 해주는데 여기는 결정 개수가 96, 뭐 거의 압도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다시 또 한 번 더 똑같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삭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 분석에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딱 만들어내니까 이번에는 이 변수, 독립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리스 CORR이라는 변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거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딱 해서 들어왔습니다. 4개의 변수가 있고요. 여기다 VIF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네요. 4개의 VIF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컨트롤 C에서 처음 봤던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그럼 각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결정 개수가 있죠. 결정 개수는 세팔 랭스가 다른 변수에서 얼마나 결정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대값이 1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는 한 다음에 1 나누기 1 빼기 이 숫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세팔 랭스는 7.7, 07 또는 6.9죠. 아까 처음 봤던 세팔 랭스는 7.09. 이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이 해서 카피한 다음에요. 식을 카피해서 두 번째에다가 넣겠습니다. 넣으면 2.1 또는 2.05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1, 2.05 요게 세팔 랭스는 그렇게 되고요. 됐고, 그거를 카피한 거를 세 번째에다가 넣어보면 31, 30 정도 되네요. 해보면 이거는 31, 30 정도 되고, 네 번째 거에다가 여기다가 넣어보면 16.09, 15.7 그래서 16.09 이 정도 되네요. 결국 뭐냐, 이 각각의 회귀 분석을 한 결정 개수가 있어요. 결정 개수는 이 변수가 종속 변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해서 만들어진 결정 개수를 여기에다가 1 빼기 가로 열고 1 빼기 결정 개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식이 결국은 VIF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독립 변수들 간에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 줄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마이너스 이거를 해보시면 나중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쌍곡선이잖아요. 쌍곡선을 앞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뒤집어내고 마이너스 1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많이 설명력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값이 커지게 돼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게 1이면 이게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0.9다 그러면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9가 되면 이 VIF는 10이 돼버린 거예요. 보통 VIF가 10이 되는 거를 뭐 상관관계가 크다, 공정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즉 말하자면 이 다른 것들과의 설명력이 0.9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0.9 이상이면 아주 설명이 많이 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 독립되어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좀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VIF라는 것을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고요. 그 SPSS 같은 경우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안 되고 그냥 선형 회귀 분석에서 돼요. 근데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메뉴 중에 VIF를 구할 수 있거든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선형 회귀 분석과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VIF는 그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 도구 같은 경우는 이 독립 변수들만 올리게 돼 있어요. 독립 변수만 올리면 이 변수들 사이에서 뭐 다른 변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든지 멀티플 리그레이션이든지 뭐 콕스 리그레이션이든지 어떤 변수들 간에도 종속 변수 상관없이 이것들의 관계를 VIF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은 뭐냐? 플랫은 지금 이거는 4가지밖에 없으니까 다 사로 바꿔야죠. 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4개의 변수가 있으면 4개의 변수들의 서로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이 스무드 라인으로 그려뒀죠. 그 산점도를 그려뒀는데 예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예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변수인 것도 있고 명무 변수인 것도 있고 이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VIF를 구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구해주고 있죠. 약간 트릭을 써서 구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플러스를 그려보면 연속 변수는 산점도를 그려서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속 변수와 명목 변수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나 덴시토그램을 그려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 변수인 경우는, 둘 다 연속 변수인 경우는 스무드한 로에스를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연속 변수와 카테고리가 변수인 경우는 지금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덴시토그램을 그리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바꿀 수도 있는데, 뭐 거의 바꿀 필요가 없어요. 딴 거 바꾸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칼 변수는 둘 다 카테고리칼 변수인 경우 있죠. 이렇게 둘 다 카테고리칼이잖아요. 섹스와 스모크죠. 그러면 섹스와 스모크 같은 경우는 섹스와 스모크 같은 경우는 이 2x2이기 때문에 2x2의 셀들을 그리고 각각에 들어있는 그 숫자를 상자 형태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이 많이 들어가 있는구나. 이걸 보시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뭐 카이디어 검증을 해볼 수도 있고. 그 하기 전에 대충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상자의 크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 멀티플 듀오 플러스는 여러 변수가 있을 때 두 변수와의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도록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산등도를 그래서 이게 서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고 뭐 등등등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듀오 플랫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듀오 플랫 만들면서 안에다가 이제 VIF 기능을 또 넣었으니까 VIF가 필요한 경우, 멀티플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콕스 리그레이션, 뭐 각종 다양한 다변수 분석을 할 때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고 싶다. 인지를 알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독립 변수들의 다중 공통성을 보기 위해서 VIF를 구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그냥 코릴레이션을 구하기도 합니다. 놈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변수와도 코릴레이션이 아주 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인 거긴 한데 그것도 또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고, 오늘은 VIF를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하고 또 그래프를 그려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초기 데이터를 처음 이제 분석할 때 한 번씩 돌려보면 좋겠죠. 대충 어떤 분포구나, 어떻게 배열되고 있구나를 알아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요, 그 개인 주소도 중요하지만 다른 통계법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전체 통계를 할 수 있는 제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이 포탈, 스타트 포탈이고 주소는 이런 스타트 포탈인데 이 안에 보면 뭐 왕초보 통계, 설문조사 통계, 탐색적 분석, 참색적 분석이 넣을까 하다가 다변수 분석 앞에 넣었어요. 다변수 분석을 하게 되면 제너럴리즈 리니어 모델, GM과 레지듀얼 플랫, 캘리게이션 플랫, 로지스틱 컴패리슨, 컨디셔널 플랫, 쭉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전에 하라고 요 앞에다가 이게 넣어놨어요. VIF를. 요 주소를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뭐 다 봐주시면 좋고, 요 주소도 제가 주소를 적어 드릴 테니까 요 주소를 꼭 기억하시면 여러모로 편하실 거예요. 아주 많은 뜻으로 있거든요.